4월 3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62.8%입니다.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재외국민투표가 엿새간 진행됐습니다. 115개국의 220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된 이번 재외국민투표는 62.8%라는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재외국민투표와 비교해봐도 상당히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재외국민투표는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19대와 20대 총선에서 40%를 유지했던 투표율이 21대 총선 때 20%로 낮아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치러진 재외국민 선거에서 60%를 넘는 투표율을 기록한 겁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총선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선거 인증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태국 푸켓에 거주하는 교민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 800km를 운전해서 방콕까지 갔다는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높은 재외선거 투표율이 이번 총선의 풍향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선관위 관계자는 재외투표 절차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의지가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야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최악으로 평가받는 21대 국회를 심판하기 위한 열망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민주당은 대한민국 역사의 퇴행을 막기 위한 재외동포의 강한 열망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여야는 높은 투표율이 어느 당에 더 유리할 것이냐는 물음에도 제각각 해석을 내놨습니다. 한편으로도 우리 재외 국민들도 투표에 참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자 해서 그렇게 투표율이 높아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재외 국민들의 투표율이 높은 것은 상당히 민주당에 유리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어느 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양면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확대한 측면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양 진영 간의 어떤 대결이 세게 가면서 동포분들께서도 이러한 영향들을 좀 많이 받은 거 아닌가. 그래서 투표율이 올라간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막판 표심을 붙잡기 위해 정치권은 더 분주해진 모습입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참여 열기가 확인되면서 총선 최종 투표율도 최고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